그때 그 사건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를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실크로드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건 맞죠. 왜냐면 저도 전에 엔터프라이즈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크웹이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을 많이 거래게 돼. 그래서 사실 그게 또 사실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많이 변한 거죠. 인식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불법적인 거, 맞아요. 마약 거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할 때 암호화폐가 쓰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었던 시기였죠. 사실은 그래서 한 10년 전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던 게 맞고요. 그때를 회귀해 보면, 근데 지금은 하고 그때랑 많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실크로드 사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초기에는 불법 거래 수단으로 주봉이 받았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ETF가 벌써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익명성에 대한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것은 약간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다크웹처럼 익명성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불법 거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확실히 10년 전은 그때 다크웹에서 많이 사용될 정도로였지만 지금은 그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쵸. 지금은 에셋 클래스 투자로 인식이 됐던 시기이고요. 그 당시는 불법 거래 크로스보드하게 할 수 있는 마약 거래라든지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번 대규모의 이제 매각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되고요. 정부가 입수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이 시장에 대출입하는 과정은 암호화폐 성숙도를 보여준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국은 네. 법적으로 불법적인 거 압수했어 이거를 내가 경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시장에 내가 매각을 할게라고 하는 어쨌든 성숙된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나라랑 워낙 튼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다크웹을 당연히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는 사용을 그죠 할 일은 예, 없죠. 뭐 네. 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면 없는데 제가 볼 때 전에 보면 확실히 마약 거래에서 크로스보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카지노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도박 같은 부분도 지금은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된 게 또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점차 다크한 쪽에서 아까 브라이트한 쪽으로 점점 옮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ETF 이후로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연결이 융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매각되는 것들 자체가 투자자 관점은 풀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다는 게 약간 일차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미국 정부에서도 시장에서 충분히 매각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상태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것들이 이제 약간 다크웹 비트코인 임명성 불법이야라고 하는 아직은 우리나라 그런 인식이 강한데 미국은 이미 그런 걸 지나서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존 시스템 그리고 자산 클래스로서 이미 인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겪기는 했었지만 지금 현재의 입지 자체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실크로드 사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다크웹에서 거래를 했었던 게 뭐 마약 거래나 총기 거래 이런 쪽의 불법적인 거래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7만 BTC잖아요. 네. 굉장히 65억 달러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게 아마 다크웹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뭐 불법 영상이라든지 영상. 뭐 마법, 네. 총기 그 마켓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네. 그리고 마약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재밌는 게 마약이라는 게 크로스보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만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마치 크로스보더 무역 거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익명성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익명성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 스위프트망으로 해서 이게 뭐 보통 현금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불법이라고 하면 왜냐면 일반적인 통장으로 하면 제가 앵커님하고 많이 거래한다 그러면 네. 다 남잖아요. 네, 요거 남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면 남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 당시는 비트코인으로 하겠을 때는 임명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압수를 당하고 나서 이걸 다시 반환 신청까지 조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무산이 된 거네요. 미국 정부가 압수를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결국은 이제 법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네. 불법이야. 이거는 우리가 압수해서 그렇군요.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됐고 법무부가 이제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3심처럼 뭔가 이렇게 그 뭐 피의자들이 항소를 또 할 수 있는. 항소나 이런 네. 법적인 다툼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게 네. 다 끝난 거죠. 마지막 최종 결정이 된 거니까 음. 압수한 거 미국 정부가 법무부가 승인한 거죠. 팔 수 있습니다. 할 그래서 수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미국의 국부가 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압수하면 그게 네. 어쨌든 다 경찰청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국부나 국가의 이제 자산으로 기속되거든요. 비슷한 프로세스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옛날에는 그냥 암호가 있는 그냥 파일만 있었거나 네. 그냥 거래 기록 아니면 거의 주소였는데 그 BTC를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암호화폐 수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우리 국부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지만 그것들을 어쨌든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미국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우리나라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지금 S 클래스에서 이게 자산 클래스라고 해서 아마 압수된 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아직 뭐 그거 국부로 된 그러니까 기속이 됐는데 그것들을 현금화 시켰 아마 그럼 뭐 제가 알기로는 업비자 비싸매 우리나라 법인 계좌는 없지만 만들 수 없지만 국세청이나 아니면 일부 경찰청이나 그런 데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실크로드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폐쇄가 됐고 그것들이 어쨌든 경매도 했었고 이번에 승인 받으면서 실제 풀린 것 자체는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풀리니까 단기적인 그런 매도 압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너무 단기적인 일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선 이렇게 이런 것들 수용하고 그것들을 실제 프로세스가 돌고 있고 실제 미국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다 이제 프로세스나 이제 이런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 압수했던 물량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에 또 그런 사례들을 좀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물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갑자기 시장에 매도 압력이 이제 도래하는 건 아닐까에 관한 그러한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또 다양한 자료들을 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지금 미국 정부가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 자체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략 한 10일 정도면 흡수가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혹시 이제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실크로드 사건 외에 또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좀 압수를 했었던 사례들도 교수님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몇 개 있는데 뭐 제가 뭐 사건을 일일이 다 그쵸, 하지는 않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 이미 에세 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마치 부동산 불법 거래할 때 부동산을 해서 압수할 수 있듯이 똑같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숫자는 굉장히 전제는 이게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면 한 비트코인 홀더로 보면 한 11개국 나라 갖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홀더 이제 주소를 네. 보면 물론 개인이 많고 법인 개체들이 많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제 얘기했죠. 트럼프가 이제 나머지 것도 다 우리가 채굴하고 우리가 이제 안 팔고 전력 자산할 거예요 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그런 압수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무조건 바로 이거는 바로 현금해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이번 트럼프 입점령이 되면서 아마 누가 더 이 매물이 나오면 정부 간의 각축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로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서로- 11개의 나라가 갖고 있는데요. 음. 전에는 그냥 이거는 뭐 빨리 현금화해서 우리 해야겠다라는 현금화해서 거가. 우리 뭐 네. 국부에 있는 걸 처리하겠다.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트럼프 가져가나요? 입점력이 아마 이것도 해서 마찬가지인데
아마 트럼프이면 이거 못 팔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 그죠? 트럼프면 이거 못 팔지 마. 이거 그냥 내가 계속 그냥 가지고 있겠다. 비트코인으로 네. 할게.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FAD나 여러 가지 이제 그죠. 법적으로 처리할 게 많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처럼 이게 많이 기속됐다.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트럼프 2.0 되면 다들 누가 더 많이 BTC를 보유하느냐 그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 주제는 아닌데 그래서 아마 트럼프면 아마 바로 명령 이거 팔지 말고 바로 그냥 정부에 있는 월릿으로 이동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럴 이제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약간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표현하면 아마 트럼프면 이거 바로 매각하지 말고 매각인데 이거를 정부의 지갑을 옮겨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게 오늘도 이제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불법적인 게 어쨌든 나온 게 있지만 점점점 정부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누가 더 BTC를 보유하느냐 그런 싸움으로 더 번질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트럼프 2.0 되면 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미국이야 뭐 마이크 스테이츠나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걸 아까 주기영 대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술량이면 비트코인 ETF가 많이 돌고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옛날처럼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업앤다운이 크게 되는 그런 그러진 시장은 않은 것 같아요. 아닐 거라고 네. 좀 저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이제 들어서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 자체, 실크로드의 많은 물량을 당장 매각을 한다라는 의견보다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물며 이게 이제 매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매각 물량 자체가 우리 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흡수가 가능한 물량이다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실크로드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좀 중요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봤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정부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네.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 정부 측에 관한 움직임들은 요즘에 보이지 않던가요? 교수님?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폐쇄하는 상태잖아요. 이제 CBDC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정부만 할 거야 CBDC를 그리고 그래서 방향이 약간 이제 홍콩은 약간 열어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그것들을 물론 이제 어쨌든 뭐 BTC를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보유할 거라고 하진 않았는데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이 들어서면 네. 좀 바뀔 것 같아요. 아, 미국 정부의 중국도. 대항에서도 네. 어쨌든 현재 자산에 대한 것들은 BTC가 있으니까 물론 미국의 약간 무게 중심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중국이 더 가장 프라이머리한 국가였는데 이게 좀 뭐 코인베이스나 여러 가지 비트코인 ETF 이후로 지금 넘어갔죠.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반대해서 이거 다시 우리도 다시 이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나? 아, 그렇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관점에서 중국도 보유한 게 많죠. 뭐냐 중국도 워낙 거래소 다 털고 채굴장 다 털고 그래서 맞아요. 아니 네. 업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국 저도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다른 뭐 중국 내에서는 뭐 중국 정부가 조용하게 그거를 위안화로 바꿔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국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유해서 다르게 연결해서 뭐 다른 뭐 스와핑이나 디파이처럼 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아마 그런 고민을 이제 중국 현재 정부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아마 그냥 보유만 하고 그렇게 미국처럼 미국 국채랑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ETF랑 돌려서 하는 거는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그냥 보유만 할 것 같은데 중국은 그렇게 할지는 많다. 숫자가 많은 건 많고 그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왜냐면 다 털었거든요. 거래소 안 돼, 채굴자 안 돼, 다 그러니까 수거를 많이 한 거죠? 당연히 많이 그 물량들을 많이 있는데 그걸 원래는 미국처럼 이렇게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진행은 안 할 거 현재는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갖고만 있을 텐데 그걸 뭐 몰래 뭐 다른 해외에 있는 뭐 거래소 통해서 거의 네트워크가 워낙 많으니까요. 할 수가 있을 텐데 홍콩은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